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박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숫자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예, 그렇다. 그래서 해보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인화된 그 사물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얘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규칙에 대해서도 나름 생각할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성연자공학이긴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사회적 이슈로 바꿔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걸로 한번 재미삼아 얘기해도 좋거든요, 여러분. 그게 너무 현학적으로 가버리면 너무 현학적으로 가버리면 원뜻과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기술해 보는 거는 나름 괜찮거든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친구 잘 못 사귀면 클래식을 때 같았습니까? 아니면 베르니온에 같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그랬을 때 난 친구 잘 못 사귀어. 아니면 그랬을 때 클래식을 입자입니까? 아니면 베르니온입니까? 베르니온이죠. 그죠? 같은 상태조차 허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은 롬에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마음을 다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클래식을 입자로 생각하고 다녀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르미온을 생각하고 다녀봐라. 이렇게 한번 시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게 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만 하고 했는데, 클래식을 입자로 생각했을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고, 베르미온 됐을 때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 친구가 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조금 비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태를 포용하지 않으니까. 같은 상태라 그러면 위치가 아니고요. 위치도 포함되겠지만 위치와 운동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그사람과 우리 밥만 할 때 오늘은 베르네온이다. 그러면 항상 일로 가려고 극단에 가고 계속 돌아서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음식을 다른 거 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이라면 다 같이 같은 걸 선택을 했거든요. 다 같은 선택해서 같은 에너지와 같은 방향과 그걸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입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페르미 에너지라 그랬을 때 이거는 페르미온, 그러니까 같은 상태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갖은 낮은 상태부터 얘가 차곡차곡 채워져서 전자가 n개가 있을 때 n개가 밑에서부터 채워가지고 가장 위에 채워져 있는 상태, 여기가 우리가 보통은 페르미 에너지, 금속일 때 특히 페르미 레벨이다 얘기하고, 요것과 베큐엄 상태와 요 거리가 우리가 워크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요 에너지만큼 빛을 주면 요 최외곽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고 배웠고, 얘를 이제 워타미 오비탈 관점에서 요 밑에 띠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본딩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허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채워져 있지 않은 요 상태가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고, 여기는 밸런스 밴드다. 밑에는 밑에가 밸런스 밴드, 위에가 컨덕션 밴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운 고속도로가 차 하나도 안 다니는 엔타이 본딩 고속도로가 위에 띠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고체 속에 전자를 넣었을 때 걔가 느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채워져서 환경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에너지가 있을 때 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차이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나누기 KT의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특정한 에너지 준위 2에 있어서 얘가 채워질 확률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페르미 딜의 공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이제 density of 이 에너지에 해당되는 방이 몇 개냐라는 게 density of state다라고 해서 G의 E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방의 개수하고 그 방을 채울 확률을
얘 두 개를 곱을 하면 실제 특정한 에너지에 그 전자가 있을 확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밴드의 전자 밀도다 그러면 우리가 density of state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채울 확률을 곱을 해서 특정한 에너지 범위를 적분해주면 실제 전자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density of state가 바로 여기서 H 3성분의 8파이 루트 2의 ME의 2분의 3성의 2의 2분의 1에서 3차원이죠. 그죠? 이게 3차원일 때입니다. 2차원일 때는 2의 0성이고 1차원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거를 대신에 density of state를 1차원, 2차원, 3차원을 대신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 그 전자의 밀도가 어떻게 될지를 덕분을 해주면 전체 전자의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는 어떤 거를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떤 물질 속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와 특정한 에너지 사이에 전자가 얼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걸 실험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특정한 에너지 여기서부터 좀 더 강한 에너지 그 사이를 빛을 쫙 바꿔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가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전자 밀도를 답하면 실제 전자 밀도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 식만 보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무한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래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밴드 두께 가장 위에까지의 이제 적분인데 여기에서 무한대로 표현된 이유는 얘 적분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을 가정을 한 거거든요.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고 0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KBT 마이너스 F의 3차원의 댄스 했을 때 이것도 또 근사했다고 하거든요. 0에서 무한대가 다 한 거를 이게 절대온도 0도에서는 얘가 거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0도로 바꿔 요 적분을 0도에서 페르미 n의 준위까지 해주면서 얘를 그냥 1로 바꿔주면 2분의 1인데 이거 1로 바꿔주면서 요거를 식을 계산을 합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페르미 디렉 분포 요 분포 식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그 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한번 따라서 그림을 혼자라면 그림 어떻게 그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이제 보면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더보기에 구글 컬래버러터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AI 같은 거를 이제 실제 혼자 실행할 때 이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파이썬에 그 주피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한 거 똑같은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든 요 파이 노트북의 요 확장자 있죠. 요 확장자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컴퓨터에 깔린 주피터에서 그대로 불러들이면 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미 디렉 분포로 기억이 나죠, 그죠?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E-EF에 되는데 함수를 한번 대략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F에 그냥 1이라 그러고 E는 1 나누기 1 좀 글자를 키울까요? 1 플러스에 우리 엑스포넨셜이니까 그냥 일단 쓸게요.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에 E 마이너스 F E 마이너스 F E 마이너스 E F에 나누기 K 나누기 T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쓰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쓸 때 numpy라는 숫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파이썬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해될 것 같고요. 처음 파이썬을 보는 경우는 제 설명을 좀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돼 있으면 요 np라는 확장자에서 쓰고 있는 요 함수 np exponential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t를 300K를 해볼게요. 한번 300K로 하고
그 다음에 K를 1.38 곱하기 우리 볼트만 상수 10의 마이너스 23성. 이게 1 곱하기 10 마이너스 23성이라는 표현입니다. KT가 나오고,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를 E의 F 페르미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0으로 표현을 하고, 곱하기에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를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 일렉트론 볼트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1 일렉트론 볼트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값이 얼마가 되는지 살짝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F의 E가 딱 해보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값을 보면 제가 그냥 1은 1 일렉트론 볼트 넣고, 그 다음에 그 페르미 에너지는 1 일렉트론 볼트 넣고, 값을 K를 1.38 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5 맞죠, 그죠? 0.5 맞습니다. 같은 에너지일 때. 그럼 예를 들어 2일 때도 얼마가 될 거냐 다 해보면 1.6 보시면 17성에 해당되는구나. 3 되면 급격히 줄어들죠, 그죠? 크게 줄어드는데 얘가 1.1이다 그러면 0.0이구나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그럼 이 그림 그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임포트에 bet 플랫 liv 파이 플랫 splt. AI가 제가 쓸 그 의식 수준을 따라가서 막 추천도 막 해줘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 아까 이거 막 보이지 않던가요? 제가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그러고 임포트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썼는데 매트 플랫 liv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 이제 값을 좀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에너지를 NP의 리니어 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0에서 2 일렉트론 볼트까지 100개의 간격으로 하고 여기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제 0에서 100 일렉트론 볼트까지 2가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쭉 거의 함수가 0 일렉트론 볼트일 때 1이고 또 제일 끝에 가면 굉장히 0에 가까운 작은 숫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1부터 0까지 이제 쭉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랫에 잠깐만요. PLT에 플랫에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 여기 말고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것도 1 그래서 주고 여기다 곱하기 1 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플랫 2에서 F의 P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그 다음에 PLT의 그리드 플랫 쇼 여기까지 하면 그리면 그림 하나 그려지죠, 그죠? 자, 그림 하나 그려지고 여기에 이제 PLT의 쇼 레전 그리드 그러면 그리드가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드 딱 만들어져서 이거 보니까 에너지가 0에서 2 일렉트론 볼트까지 바뀔 때 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1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뚝 떨어지고 온도를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해보면 온도를 T를 이렇게 좀 쓰면 되겠죠. T를 몇 개 써보냐면 T를 이제 5K 써보고 30K 써보고 300K 써보고 세 가지만 해볼게요. 한번 세 가지만 이렇게 하고 그 T를 그걸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하게 여러 개를 온도를 5켈빈, 30켈빈, 300켈빈으로 하고 T를 TS 해주면서 요 플러스를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 TS의 어레이 속에 들어있는 5, 30, 300K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선택해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다음 걸 선택해서 또 그림을 그려서 세 개가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쭉 되죠, 그죠? 세 개 쭉 되고 그리고 여기 온도를 좀 제가 몇 개를 더 해볼게요. 한번 30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벨을 좀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벨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 T는 .F에 T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볼 때 라벨을 붙일 때 온도는 실수형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켈빈을 쓸게요. 켈빈을 쓰고 온도 값을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 뭐가 안 나오거든요. 라벨이 없죠, 그죠?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PLD에 레전드를 붙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레전드가 그림 다 붙어지죠, 그죠? 그 파란 게 5켈빈이고 그다음에 요 오렌지색이 30K이고 연두색이 300K이고 온도 하나 더 넣어볼까요? 1000도 하면 넣어볼까요? 한번 1000도 이렇게 한번 1000도에서 넣으면 빨간색이 1000도죠, 그죠?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자, 페르미 딜의 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물성 시간에 배웠잖아요. 물성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식들이 나오는데 수식 보고 감이 안 잡힐 때 얘를 수치화해서 값도 빼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어떤 걸 함수로 해서 바꿔보는 거를 단계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해서 이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모형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게 사실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이크 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듯이 그림을 이렇게 빼놓으면 때려보니까 1000K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죠? 넓어졌죠. 그죠? 넓어졌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온도 올라갈수록 얘가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 1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까지 떠 있는 전자들이 밀도가 있구나. 해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페르미 아래에는 전자가 비워진 상태 되니까 여기에는 전공이 생기고 여기에는 전자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거죠. 자, 이게 페르미 디렉 분포이고 실제 이 페르미 디렉 분포 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엑스포넨셜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보면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손쉽게 가능하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10 일렉트론 볼트를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각각 값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전자 밀도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 보면 전자 밀도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요걸 이제 적분을 해보면 2의 2분의 1성은 얘가 이제 3분의 2에 2분의 3 하게 되니까 요걸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하면 이 페르미 에너지는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자 밀도가 주어져 있고 전자 밀도에다가 파이로 나눠져서 3분의 2성으로 한 값이 페르미 에너지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전자 밀도하고 페르미 에너지 사이 1대1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계산하기 전에 아시는 게 뭐냐면 컵이 있으면 그 컵에 물을 채운다 그랬을 때 물의 양을 알면 걔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릇 모양이 있고 내가 1리터, 2리터 물이 있으면 얘를 채웠을 때 컵 모양에 맞춰서 쭉 올라가서 어디에 차량할 것인가 그 페르미 레벨 높이하고 우리가 이 넣어주는 물의 양을 해보면 어디까지 채워지는 것이 바로 N값하고 그 다음에 요 그 페르미 에너지하고 바로 1대1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3차원인 경우에 했는데 얘가 2차원일 때 어떻게 되고 1차원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또 수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유도해야 되는 과정이 실제 한 번은 해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2차원, 1차원이 필요한데 쉬운 걸 해보고 나서 개념이 잡히면 아까처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제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전기전도도 컨덕티비티 이걸 가지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뭐냐면 이렇게 실린더를 생각해서 우리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곳에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날아가는 전류 밀도를 세보면 흘러가는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다. 여기 예전에 이렇게 됐었고요. 이때 이제 전차 한 개가 있으면 전차 한 개의 차지량이 E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전자 밀도가 N이면 N에다가 요 길이 L을 곱을 하고 델타 T 이렇게 해주면 얘가 차지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때 총 차지량은 단면적 곱하기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됐을 때 체계적으로 봅시다. 됐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단위 시간당 델타 Q는 이 부피가 L 곱하기 A인데요. 요 속에 들어간 차지량입니다. 차지량은 N에다가 단위 부피당 개수에다가 하나당 차지 E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여기 L은 차지 하나가 속도 V로 델타 T로 간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V에 A에 N에 E라는 값이 전류 I가 되고요. 요거를 단면적 나눠주면 단면적 전류 밀도는 A분의 I가 되니까 이게 V에 NE다 라고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실제 우리 클래시컬한 상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양자역학적인 걸 배웠으니까 이게 페르미 레벨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컨덕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걔네들은 꽉 묶여가지고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으니까 실제 이제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흐르니까 실제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전류는 E에다가 그 다음에 N의 전자 밀도를 페르미 레벨 근처의 전자 밀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속도도 페르미 레벨의 속도로 바꿔야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아래부터 채워졌을 때 제일 최외곽에 있는 전자만 고려된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죠? 큰 차이인데 요 전자 밀도 요거는 페르미 레벨 근처니까 요 전자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레벨에서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레벨 근처의 에너지 델타 E 해서 이렇게 하면 페르미 레벨 근처에 있는 전자 밀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페르미 요 속도는 우리가 어디서 이제 보냐면 페르미 에너지가 순수 전자가 요 메탈에 갇혀 있으면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부 운동 에너지로 생각해서 ME의 VF의 제곱이다라고 관계해서 VF의 제곱하고 EFT에 있으니까 얘를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델타 E는 뭐냐? 그랬을 때 이 델타 E는 우리가 이제 델타 에너지가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EM분의 PX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면 요거는 EME분의 델타 해보면 EPX의 델타 PX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델타 PX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요. 요거는 충돌에 의해서 얘가 운동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요거는 델타 PX의 얘를 델타 T 동안의 변화량은 곧 힘입니다. 힘은 이렇게 F가 쓸 수 있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기장에 의한
힘이니까 EX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봤을 때 델타 PX를 얘를 E에 EX에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는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는 이제 요 전기장에 의해서 힘과 이제 뉴턴 법칙에 따라서 뉴턴을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요거는 총 에너지가 그대로 넣어서 PX에 나누기 ME에다가 여기에 E에 요거를 써주면 E에 X에 델타 T인데 충돌 시간을 타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 델타 E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식을 이제 쓰면 전류 N은 전류 J는 E에 density of state에다가 델타 E를 요 써서 n분의 E에 PX에 E에 EX에 타워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V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 PX가 사실은 n분의 요거는 이게 그냥 VF죠, 그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결과에서 보면 E에 G에 EF에 얘가 E에 EX의 타우의 VF의 제곱이다 쓸 수가 있고, 요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 그룹 활동할 때 이 전류 밀도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앞에 것만 골라가지고 앞에 골라서 요 EX 빼고 골라서 나머지 텀을 해보면 E 제곱에 G에 EF에 타우 VF의 제곱에 E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한 대 묶여서 얘가 시그마인 거죠, 그죠? 얘가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가 3분의 1을 이제 넣어서 약간 커렉션해서 지난 활동할 때 3분의 2 제곱에 GEF 타우 V 이 T 제곱이 양자의 각도로 계산된 전기 전도도다 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거를 이제 density of state 넣고 하니까 원래 이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 전체가 다 참여한다는 N과 여기에서 N이 분명히 이 페르미 레벨 근처에 F만 썼는데 얘가 이제 n분의 n 스퀘어 타우로 표현되어서 이 n이 총 n과 같은 형태로 분사가 됐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페르미 레벨 근처 것만 계산해서 얘를 했는데 요 밑에 다 있는 전자 밀도까지 다 포함시켜서 클래시컬한 것과 형태가 같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처럼 이 페르미 레벨까지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요 표면에 있는 것만 움직일 때 일어나는 그 반도체 특성 자체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미 레벨 에너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양자역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 이제 방금 설명한 거고요.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쪽이 이제 워크 펑션이 크고 플래티늄, 백금이고요. 오른쪽이 몰리브덴이다 했으면 이렇게 커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친구하고 형제가 있으면 형은 이제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동생은 과제가 별로 없어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제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집이라면 그 과제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한테서 적은 사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고 저 멀리서 한 1km에서 보니까 눈이 되게 좋은데 사람은 안 보이고 뭔가 이동하죠. 뭐가 이동합니까, 여러분? 과자 이동하잖아요. 과자 이동하면 우리가 이제 물선 인사를 배우면 뭔가 이동하면 저 힘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형 공세에 후회하지 않고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생각해서 저게 이동할 때에는 물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여기에 몰리브덴과 백금을 딱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몰리브덴은 이렇게 보면 워크 펑션이 작아요. 작고 이 베큐올 레벨입니다. 여기는 이제 워크 펑션이 커요. 소위 말해서 플래티늄에다가 이게 좀 더 큰 에너지를 줘야지 전자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은
조금만 정도 전자 다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이 좀 더 높은 데처럼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연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얘를 딱 줄 붙였어요. 붙이면 몰리브덴과 요그 백금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몰리브덴에서 백금으로 전자 이동하겠죠, 그죠? 그죠? 표면에 전자 이동하면서 한쪽은 이 플래티늄은 자기가 원래 가져야 될 전자보다 받아가 전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플래티늄은 여기에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원래에 비해서 음으로 대전되겠죠. 표면에 그죠? 음으로 대전되고 몰리브덴은 딱 붙여놓으니까 그 표면에서 전자를 뺏기잖아요. 그죠? 뺏기니까 원래 가져야 될 전자 양보다 좀 뺏기니까 양으로 대전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개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 이동해서 이 페르미 레벨, 이 페르미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가 이제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전자 이동하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차징되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로 차징된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플래티늄의 포텐셜이 음으로 가니 포텐셜 따지면 전압이 음이니까 낮아지죠, 그죠? 낮아지죠, 그죠? 그럼 여기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걸 또 생각했을 때, 이런 그 포텐셜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전위가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을해야지 우리가 QV가 총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위가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1을 곱을하면 이 그림 에너지로 표현된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위는 낮아지지만 얘가 우리가 전자 관점에서 에너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을해서 전위가 낮아졌는데 전위가 낮아지는데 마이너스 1을 곱을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전위가 낮아지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플러스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올라가는 거 되어서 얘가 어디가 올라가냐면 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예를 들면 몰리브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게 PT고 얘가 몰리브덴이 됩니다. 몰리브덴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차징이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차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옆에서 불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이 있고 철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얘를 딱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워크 펑션을 따져야겠다. 불이하고 철에서 워크 펑션이 작은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면 이 워크 펑션 큰 쪽은 쭉 올라오면서 베렌 레벨을 맞춰줄 때까지 더 이상의 전하가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일단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표면에는 얇게 워크 펑션이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로 차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이동한 쪽은 마이너스 차징이 되어서 딱 맞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 붙였을 때 궤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몰려있고 한쪽에 이 페르미 레벨 맞을 때까지 그림이 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또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한번 여기서까지 시작. 방금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 금속과 금속을 붙일 때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일 때 한쪽에 PT고 한쪽에 몰리브덴을 붙였거든요. 딱 붙였는데 붙이면 여기에서 포텐셜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요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요 길이에서 요 빈 차이만큼 얘가 지금 1.16볼트만큼 얘가 떨어지고 PT하고 올라가는 거 되어 있네요. PT에서 이렇게 되겠죠. PT 제가 그림을 교재는 똑같이 그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교재에서 있는 것처럼 몰리브덴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하고 PT하고 있으면 전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PT보다 그 다음에 요 몰리브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 요 반대편도 붙여보면 얘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요 한 회로에서 몰리브덴과 플레이트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쪽이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포텐셜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접합을 만들어주면 형성된 루프가 한 바퀴 돌 때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흐르지는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그 에너지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특별히 아까 형이 빵이 많고 동생이 빵이 적을 때 빵이 이동한다. 멀리서 보면 무슨 포텐셜을 정의한다 라고 했는데, 그 포텐셜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볼래요?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 그래서 이게 포텐셜인데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이구나 라고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 고민 같은데, 케미스트리 쪽에서는 화학 쪽에서는 어떤 원소가 화학 반응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화학 반응이 있는 상태가 서로 이제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고, 일렉트릭 포텐셜 그러면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어떤 화학 반응처럼 얘가 이동할 때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포텐셜을 생각해서 얘가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다 이름을 짓고요. 이 평형 상태일 때는 이 델타 뮤라고 쓰게 되는데, 델타 뮤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까지 읽어볼래요? 시작. 프리 에너지라는 것도 참 생소하죠, 그죠? 에너지인데 프리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유 에너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그 총 에너지하고 실제 얘가 많은 쪽에서 그 적은 쪽으로 우리가 디퓨전처럼 이동하는 것을 하나의 포텐셜로 생각해서 그 포텐셜을 고려한 것까지 얘를 전체를 다 하나의 프리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형이 빵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자연스레 흘러가잖아요, 그죠? 흘러가는데 안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가 딱 와서 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고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강제로 가는 거고, 얘가 많은 쪽에서 저렇게 할 때는 케미컬 포텐셜, 그래서 얘가 디퓨전에 의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개수가 많은 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르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쉴까요, 여러분? 1분만 쉽시다. 오늘따라 다들 힘이 좀 없어 보이네요. 밤에 그때 잠을 못 잔 거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과 물상 배우면서 나중에 수시는 다 까먹어도 어떤 현상이 있죠, 현상.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그래도 오랫동안 다른 데 써먹을 수 없을까? 다른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 한번 키고 갈까요, 여러분? 네, 기지 한번 킵시다. 네. 아이고.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그 전기 전도도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른 설명을 또 현상을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온도라는 거는 얘가 지금 온도 올라가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백학적 에너지. 얘가 진동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온도가 높은 쪽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 사이에도 뭔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재백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그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보면 앞에서 그 워크 펑션이 다르다, 혹은 페르미 레벨이 다르다 그랬을 때 얘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입자가 이동해서 얘가 한쪽이 차징이 되고 얘가 맞을 때까지 이동한다라는 컨셉을 배웠는데 같은 물질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물질을 길게 만들어 놓고 한쪽을 뜨겁게 하고 TH로 하고 한쪽을 T low 낮은 온도로 하면 이들 사이에 그 양 끝단에 델타 T만큼 온도 차를 일부러 줘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그 전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낮은 이동하는 전자가 있을 텐데 왼쪽은 높은 에너지고 오른쪽은 낮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속도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길게 표현되고 여기서는 짧게 표현되고 길게 표현되고 짧게 표현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라 그러면 높은 쪽에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전자의 개수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를 이제 그 페르미 디렉 분포로 따지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뭐냐면 이게 그 왼쪽 온도가 높은 쪽은 이제 우리가 이 온도 에너지에 대해서 요렇게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1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높은 에너지 쪽하고 낮은 에너지 쪽 분포를 보면요 F에 2라 되어 있고 페르미 레벨이 같은 금속이니까 이렇게 같다고 보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낮은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낮은 쪽이. 그 다음에 높은 쪽은 높은 에너지 쪽으로 많이 여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예를 보면 같은 레벨에 대해서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 전자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속도가 빠른 게 얘가 전자 밀도가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아무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 만약에 차지가 마이너스 전자를 띈 거라면 전자를 띈 거라면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가 음으로 차징이 되고 여기에는 전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차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제로를 보면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높은 쪽에 그 포텐셜이 높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자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금속 속에 차지가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아니라 홀이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 그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플러스가 이동하겠죠 그죠 플러스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T 하이 T 로우에서 얘가 플러스가 이동하는 경우는 플러스 Q하고 얘는 마이너스 Q였고요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걸 봤을 때 온도차를 주면 여기에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 이 전이차의 방향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결정하고 나면 여기에 전달되는 차지 부호를 알게 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홀 이펙트에서 자기장을 다 끌어주면 얘가 한쪽에 플러스 쌓인다 한쪽에 마이너스 쌓인다에 따라서 그 전압을 재보면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다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온도를 한쪽으로 높여가지고 한 매질에서 온도가 높은 쪽이 운동에서 크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플럭스가 생겨서 이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그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우리 전달이 계산해 보죠. 그러면 직접 가서 전달할 수 있지만 이 결정 구조가 그 다이아몬드가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이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랬습니까? 중간 전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이 열을 다 전달을 잘 시켰었죠. 그죠? 그걸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플라스틱 둘 다 재련체에도 불구하고 얘가 열을 잘 전달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그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 그 이유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물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줄을 막 무질서하게 서야지 물이 잘 전달되죠?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서야 됩니까? 질색 줄을 쫙 서면 이 물 양동이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직접 들고 뛰는 것도 이제 우리 전달이지만 얘를 줄을 쫙 서서 나는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동이나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이 결정 구조가 열 에너지를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 결정에 의해서 결정의 진동 에너지가 잘 전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진동 에너지가 있다. 진동 에너지가 있다, 잘 돼 있다 그러면 진동 에너지가 큰 쪽이 이 포텐셜 차이가 크겠습니까? 진동 에너지가 작은 쪽이 포텐셜 차이가 크겠습니까? 진동을 잘한다. 결정이 규칙적으로 진동을 잘하고 있으면 정렬이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직접 전달하는 거 플러스, 다음에 이 결정이 잘 결정으로 이루어져서 잘 고유 진동수대로 진동하고 있으면 얘가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잘 전달하면 이 전압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진동하는 거를 하는 것이 있으면 열 에너지 잘 전달될 거다라는 것은 이 진동은 여러분 그 목소리 진동하는 게 뭐가 진동의 소리가 나옵니까? 성대가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체가 진동해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철분 같은 뚝배기 소리가 잘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진동이라는 것이 소리다라고 해보면 얘 결정 구조에 진동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결정에 진동을 잘하면 얘가 얘를 잘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진동하는 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많으면 얘가 잘 전달된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붙일 때 이 결정의 진동이 소리와 관계된다 그래서 그 진동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논이라고 그런다. 포논이 여러분 전하잖아요. 그죠? 전하인데 이 포논이 전화기사에 보면 이게 포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에 관한 소리 알갱이 그래서 포논, 일렉트론, 프로톤 하듯이 소리 알갱이에 해당되는 포논 그래서 이 포논이 있으면 얘가 좀 많이 전달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온도가 높은 쪽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온도가 높은 쪽이 혹은 낮은 쪽이 전위가 높은 빌트인 포텐셜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제백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면 제백 효과. 네. 그래서 이거는 온도 차를 주면 얘가 델타 V 포텐셜 전압차를 주는 거거든요. 온도 차를 주면 전압차 생기고 있구나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 이건 교재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전압차를 만들어주면 뭐가 생길까요? 델타 T를 줬더니 델타 V를 줬잖아요. 그럼 어떤 물성 재료가 델타 V를 주면 거꾸로 델타 T가 생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직 안 배웠지만, 그죠? 그게 뭐냐면, 펠티어 효과라 그래서 반대 효과고요. 펠티어 쿨러라는 게 이런 특성을 이루어주거든요. 전압가 떨어지면 온도차 생깁니다. 여러분, 정수기지, 정수기. 정수기에 찬물, 투음을 나오잖아요. 그죠? 찬물 시원한 물 나오는데 또 누르면 시원한 물 나오잖아요. 급속 냉각이 되잖아요. 그죠? 급속 냉각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펠티어 쿨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같은 거 저는 써본 적 없지만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조용한 냉장고 그거는 안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로 펠티어 쿨러라는 게 있어서 얘가 델타 V를 주면 델타 T를 만들고 그 에너지 델타 T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펠티어 쿨러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런 에너지와 전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출발은 제백 효과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어떤 물질에 따라 또 고유한 상수를 띄고 있습니다. 전기전도도처럼 온도차를 델타 T만큼 줬을 때 델타 V에 해당되는 전압 부호가 생긴다. 전압이 생긴다라는 어떤 값을 우리가 S다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라면 서머일렉트릭 파워라 얘기합니다. 따라하면 서머일렉트릭 파워. 자, 서머일렉트릭 파워가 온도차를 주게 되면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델타 V를
이제 보면 S에다가 델타 T를 곱을 한 값입니다. 앞에서 이 S라는 게 여러분 물질의 고유상수라 생각해 온도차를 줬을 때 델타 V면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S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거는 델타 V는 우리가 물질을 알면 S의 델타 T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값을 물질에 따라 다 알고 있으면 전이차가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금이 있다. 금이 있으면 금의 오른쪽과 왼쪽 온도차를 맞추면 전이차가 얼마 생긴다라는 것을 표를 딱 주어지고 나면 그 온도의 차에 따른 전이차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거를 우리가 제백 코에피션트라 그래서 특정한 온도차를 줬을 때 이제 전이차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도 내 소리 내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요 말이 잘못 썼거든요. 전자운대 방해 바다가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열에너지 전달을 잘 할 수 있어서 전위가 증가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결정의 진동에 의해서 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값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포논 드래그라는 거란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데 방금 했던 설명 가지고 이제 좀 그룹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부족하지만 너무 늦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료가 있긴 한데 한번 방금 설명 들은 거 가지고 한번 그룹 활동 20번째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이런 재배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교재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서머일렉트릭 효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머커플과 서머커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을 때 100도씨 한쪽이 100도씨 한쪽은 0도씨일 때 실제 측정된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설명만으로 이거를 계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까? 한번 지금부터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제가 하다 보니 시간이 오늘 제가 말이 오버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런데 38분까지 조별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봅니다. 시작.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정리하고 끝낼 예정이거든요. 예. 잠도 깰 겸 이제 이거 괜찮고.
저번에 아는 친구가 이렇게 맞췄는데 한 사람이 저번에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오늘은 100% 아니 아니다. 다른 게 같이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V를 알아보면 S에다 델타 오늘 많이 안 했네. 그 내용이 우리가 원래는 근데 오버랩을 돼가지고 안정적이어가지고 OS에서 대상으로 수면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낮아지는 거고, 근데 그 비어진 공간이 많이 있으면 잘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충돌을 보느냐, 갈 수 있는 비용만 있느냐, 그 차이를 생각하는 거죠.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 경기도도 떨어지잖아요. 됐을 수도 있다고. 아, 그럼 얘는 충돌이 오버를 되는 게 충돌이겠죠. 채워져. 그게 그럼 이름이랑 같은 네, 거예요? 그렇지. 그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 다 소모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나오긴 하겠죠. 금방 치는 건 맞아요. 작은 이제
문제 다 보고 있나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끝났지.
느낌이 어떠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설명 잠깐 들어볼래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그 금속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쪽은 높은 온도, 한쪽 낮은 온도 생기면 얘가 이들 사이에 전이차가 생긴다라고 그게 이제 재배 효과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미터기를 딱 갖다 놓고 이 볼트미터를 딱 연결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델타 V가 서머일렉트릭 파워 재배 코에피션트에다가 온도차를 주게 되면 여기에 비례하는 전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 그럼 V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를 S에 D2로 해서 이 T1에서 T2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계측기에 TM 그 다음에 낮은 온도 그 다음 높은 온도 되는데 이걸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랬을 때 포텐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요 사이 생기는 것은 요 한 바퀴 돌고 올 때 전이 차는 델타 V는 이렇게 하고 S 곱하기 델타 T니까 얘를 접근하면 되는구나 해서 처음에 만나는 그래 한 바퀴 돌 때 만나는 점이 AL입니다. S에 AL에 DT를 하면서 TM에서 낮은 온도에서 T low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T low에서 T high로 갈 때에는 골드니까 S에 골드로 해서 DT로 하고 T high에서 TM으로 오게 되면 얘는 T high에서 TM으로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S가 알루미늄이거든요. DT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 요거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요 위에는 TL이고 얘는 TH TH거든요. 제가 쓸 TM이고 그래서 저게 TM이고 TH인데 얘 두 개를 보면 TM을 사이에 두고 합쳐가지고 TL에서 TH까지 S의 알루미늄의 DT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게 두 개 합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이 델타 V는 T low에서 T high로 S의 골드와 S의 알루미늄의 DT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이게 제가 풀이에다 써놓은 게 이런 접합을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이 특정한 온도에서 끝까지 갈 때 이 사이에 끼어있는 물질의 재배 코에피션트를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접근하면 여기 걸린 전이차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보고 사실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시간 걸리는데 이것도 그 하나를 보고요. 제가 끝나고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고종이에는 지난번처럼 이게 너무 어려서 도저히 풀지를 못할 것 같다. 지금 당장으로는 오늘 이해한 건 좀 너무 어려웠다라는 관점에서 짧게만 롤링패스 써주고 제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제가 말이 좀 오버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예.